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뿐만 아니라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들도 속출하는 등 그야말로 감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주식거래 정지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이 문제는 내년에 더 큰 감사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감사 대란 이슈를 한번 짚어보고 또 내년 감사 대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증권부의 정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 신외감법 시행으로 실제로 그러면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진짜로 몇 개나 됩니까? 네, 2018 회계연도 기준 감사 보고서와 관련돼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37곳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68%나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37곳 중에서 코스피 상장사가 6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감사 의견 거절이 4곳이었고요. 한정이 2개사였습니다. 27 회계연도에서 한정을 받았던 코스피 상장사가 2곳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슈가 됐던 게 그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던 그 계열사죠. 아시아나항공이 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회계 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마저 좀 더 깐깐해진 이 회계 감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기업들은 그러니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회계법인 측에서도 고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이렇게 취재를 보면 일부에서는 회계 갑질이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그만큼 회계가 깐깐해지면서 기업들이 받는 부담도 컸습니다. 일단 감사 시간이 늘어나면서 감사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감사 보고 수는 2017 회계연도에서는 9억 9천만 원 수준이었다면은 2008년 회계연도는 11억 4천만 원으로 15%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출을 못 내는 바이오 기업과 같이 아직 적자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늘어나는 감사 보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또 지난해에 비해서 그 감사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들이 요구하는 그 감사 자료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가오는데 준비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았고요. 특히 지정 감사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감사인과 지금 감사인의 그 회계 감사 기준이 달라지면서 인해서 오히려 그 지난해 재무제표까지 다 수정해야 되므로 그 지적을 받으면서 이제 물리적인 감사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그 회계 법인 측에서는 신외감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회계 제도가 바뀌는데 이것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너무 낮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 필요한 감사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법인들이 많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예. 오히려 그 회계 감사인들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좀 보수적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업 간의 갈등 상황 등이 늘어나면서 좀 부담을 느꼈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회계 감사가 깐깐해지면 회계 투명성도 그렇고 어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아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알아가는데 분명 도움이 되겠으나 이 과정에서 나오는 글쎄요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회계 쇼크를 받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에 회계 쇼크다라는 뉴스를 갑자기 듣는 경우도 있고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분명히 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다 보면 좀 집단 행동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단 회계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면 모르겠는데 또 회계 이슈 관련자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컨버즈 같은 일부 기업 같은 경우들은 소액주주들이 소액주주 연대를 만들어서 그 경영 참여 등의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상장 폐지설 같은 악성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크게 휘청였고 여기에 따라서 그 투자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차바이오텍뿐만 아니라 투비소프트, 한국테크놀로지 등이 그 상장 폐지설이 돌아서 회사에서 강경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보면은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7일 상장 폐지설이 돌면서 주가가 전날 대비 18.95%
5%가량 하락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감사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좀 투자자들이 피말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바이오텍은 그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난 8일로 연기를 했는데 8일에서도 오후 5시 55분에서야 사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이제 일요일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이 작성이 다 끝나고 월요일 오전이면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고 오전에 그 주가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후가 지나도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자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결국 전날 종가 대비 한 9%가량 빠진 수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이후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가 크게 휘청이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얻은 거는 뭐 내부 감사 제도에 대한 내부 감사 제도에 따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음으로 인해서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회계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극대화됐고 주주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식 토론방에서는 회사 경영진을 문책하는 그런 온라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일부 주주들 같은 경우는 회사 앞에서 회계 이슈를 재발을 막기 위한 회사 차원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1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보더라도 감사 보고서를 시간 내에 못 맞추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이 다른 게 워낙 잘 알려진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 이제 공개가 늦어지기도 하고 또 당연히 아무리 늦어져도 뭐 문제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비적정 의견을 받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지는 건데 근데 더 문제인 건 내년에 이제 더 큰 회계 대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올해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6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을 했다면 3년이나 증선위가 이 감사인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올해부터 220개 기업을 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뭐 차바이오텍 사례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감사인이 바뀌면은 이 회계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이나 기업의 회계에 대한 감사 평가 기준도 달라져요. 예. 그래서 뭐 앞서 감사인이 했던 회계도 바꿔라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물리적인 감사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요구하는 자료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내년부터는 이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서 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뿐만 아니라 비적정 감사 의견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신외과법 도입으로 회계법인의 자문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기업 자체가 회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계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결산 시즌인 1월과 3월 사이에 이 회계 감사 업무가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기보다는 좀 연중 감사 체계를 구축을 해서 미리 뭐 기업과 외부 감사인들이 감사 계획 단계부터 어떤 회계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분기나 반기별로 사전에 꾸준히 소통을 하고 회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 근데 연중 감사 체계는 회사 회계팀이 계속 1년 내내 일을 해줘야 또 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 측에서 시스템적으로 또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어제 회계개혁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금융위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현장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회계개혁 정착 지원단을 1년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겠다라고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화하고 회계 오류의 잦은 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거래소에 코스닥과 코넥스 기업들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 공인회계사 측에는 표주 감시 시간제와 관련돼서 상세 지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 자리에서도 그 연중 상시 감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